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전세계 투자 시장이 미중 관세 갈등으로 인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엄청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장중에 백악관이 중국 합계 관세는 145%다. 상호 관세만 125%다라고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미국채 금리까지 급등을 하자 트럼프가 다급했는지 갑자기 중국과 관세 합의 원한다. 시진핑은 내 오랜 친구다. 이런 식으로 또 스탠스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이 흔들리는 거 괜찮다. 가끔은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지만 지금은 확실히 약간은 위축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미 보복 관세를 상향하면서 84%에서 총 125%로 강력한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의 무역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가 꼬리를 내려서 타결을 해줄 건지 이 부분을 오늘 저녁 미장에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제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오히려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인플레가 다시 재점화되는 움직임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미증시가 하락하고 시장이 흔들렸냐? 지금 관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미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신뢰와 시각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달러에서 탈출되고 있다. 반면에 또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안정되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치솟고 있다. 그 얘기는 미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미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뜻. 미국채를 누군가 계속 던지고 미국채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러한 달러 하락과 미국채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됐는지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본인 트루스 소셜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요. 뭔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내려달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간청하는 듯한 그러한 조급함을 보여줬고 현재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여파인지 참모들에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경기 침체가 경제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관세로 인해서 만약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인다라고 하면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설 그런 의향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번 트럼프의 이런 약해진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현재 상황을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지금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왜 중국이 전화 안 하냐 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EU도 대미 보복 관세 90일간 유예하고 협상 결렬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90일간 우리도 협상을 잘 해보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달러가 폭락하고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오히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의 엄청난 수요가 올리면서 현재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전 세계에 금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토큰화된 금의 거래량 또한 2023년 미국 은행위기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실물자산 토큰 RWA 시장의 토큰화 금 상품이 엄청나게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굉장히 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미중 관세 갈등 심화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보합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은 강력하게 치고 오르면서 82K를 다시금 탈환한 모습이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려면 최근처럼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흐름이 아니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커플링이 되어서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찾는 것이 만약에 관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어쩔 때는 미증시 흐름을 따라가고 금의 흐름을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노선을 잡아주는 방향, 그 방향으로 아마 장기적인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S&P 500보다도 훨씬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만 해도 S&P 500 5% 10% 빠지면 비트코인 20% 30% 빠지던 시대에 지금은 S&P 500 4% 5% 빠지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방어력이 강하고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더 강한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 또한 이런 식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월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파월이 개입해가지고 미국채 금리를 안정화시켜 주면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점진적인 위안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위안 같은 경우는 7.2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통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계속 위안화 약세도 지속이 되는 만큼 이런 통화 약세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사이클에는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이슈도 체크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국세청 디파이 브로커 규제 철회 결의안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디파이 브로커 규제법이 완전히 해소가 됐고, 이 부분 또한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SEC는 과거 게리 겐슬러 당시 노바랩스에 대한 미등록 증권 소송을 기각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SEC는 기존에 여기저기 다 소송 걸었던 것을 기각하고 철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합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항소를 일시 중지하는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완전한 소송 타결도 지금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확실히 SEC 폴 애킨스가 인준이 되고 나서부터 더욱더 가상자산 플레이어들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청했던 비트코인 채굴 권리 법안이 지금 최종 챕터 2까지 통과를 했고, 이제 마지막 주지사 서명까지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것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애리조나의 비트코인 채굴 친화 법안이 승인이 되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도 디지털 자산 자유법을 발의하면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 및 세금 납부 수단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쨌든 관세의 장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친화적인 규제의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빠르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또한 가상자산 결제 허용 법안을 발의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이런 탈중앙화 크립토를 결제 수단, 공공요금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정부기관이 벌금 및 세금을 암호화폐로도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점점 더 공공 영역의 디지털 자산 활용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뉴욕주 또한 가져가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 또한 스테이블코인 송금 실증 프로젝트인 팩스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일본 해외 송금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국내 시장도 더욱더 친화적인 규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현재 100개의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지금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다. 불과 지난달 3월 달만 해도 총 80개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 자산에 추가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20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추가 채택했고,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기업들의 채택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또한 이번에 본인들 지갑에 103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미국 상장사인 샘러 사이언티픽 회장 또한 비트코인 보유량 우리는 계속해서 늘릴 거다.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살려는 이유, 만약에 이대로 시즌이 종료되고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 기업들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더욱더 많이 매집하고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더 매집하려고 할까? 여기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SFC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해시키와 OSL 거래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콩 FAC 승인을 획득
시작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확실히 비트코인에 비해서 너무나 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이더리움을 또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번에 바네크 아발란치 화물 ETF 상장을 위한 19B4를 SEC에 제출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관 플레이어들은 SEC에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를 우후죽순 신청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그 기점이 알트코인들도 지금의 기나긴 약세와 위축 국면을 끝내고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확실히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큰 실현 손실이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실현 손실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재차 76K를 터치했을 때 오히려 실현 손실이 줄었다. 그 얘기는 이제 팔고 떠나고 손절할 사람은 다 떠났고 더 이상 더 큰 매도를 하는 하방 압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이 최근 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다시금 올라오면서 1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는 고개를 내렸지만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누군가는 지금 바이 더 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USDC가 거래소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금이 됐다라는 거. 그만큼 누군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싼 가격에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꼭 다시금 하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장기 상승 트렌드 라인에 다시금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 82.3K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꼭 넘어야 되는 마의 벽 어딥니까? 이 하방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6번이나 돌파하지 못했던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강력한 저항인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가 회복 추세로 가려면 저는 최소 85K 위에는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미장이 열릴 때 또다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하방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이 박스권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으려면 전 저점인 74K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추세를 반전해주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유출해서 유입세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6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유출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이 유입세로 바뀌는 부분이 확실하게 단기적인 추세가 변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는 MVRV Extreme Pricing 밴드를 체크해보면 지난 2023년 큰 폭의 조정 당시에도 이 노란색 민프라이스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줬고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도 이 노란색 민프라이즈를 지켜주고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노란색 민프라이즈에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민프라이즈가 지금 76K다. 그렇기 때문에 76K를 지켜주면서 민프라이즈를 지켜주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을 지난 가까운 2023년과 24년의 이 장기 조정과 비교해봤을 때 2023년 3분기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일이 총 150일 대략 5개월 정도 됐고 지난 엔캐리 당시에도 147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대략 5개월의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81일 조정으로 지난 조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치고 만약에 지난 조정을 따라가서 150일 정도의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2달 정도 더 가격이 보합하고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글로벌 공급량을 108일 정도 앞당겨서 보면 비트코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지금 M2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피벗하는 구간 대략적으로 5월 초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초 대략적으로 5월 정도까지는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과거 M2 통화량 흐름을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던 만큼 5월부터는 M2 통화량 흐름을 따라서 상승 흐름으로 반전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바이낸스 CEO이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창펑자오도 지금 불안한 시기에 대중들에게 혼돈과 기회는 종종 함께 찾아온다. 지금이 무섭고 공포스럽지만 기회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세일러 또한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구동된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관세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고 지정학적인 불안, 경기 침체의 불안, 그럴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들의 말 맞다나 지금이 시즌 종료,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약세 흐름일지, 아니면 과거와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조정일지,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